네, 야구가 없는 월요일입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다시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권성욱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합리적인 참견을 해줄 두 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지연 해설위원, KBS 김도환 기자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야구편이라면 흥미롭게 지켜볼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프리미엄 12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올 시즌 끝나고 1월쯤에 이제 그렇죠. 프리미엄 12가 시작이 됐는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이 됐나요? 시작은 아직 안 됐나요? 이제 조만간에 1차 회의가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그 일정을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대기간이 있고 이제 우리나라는 대만에서 13일 경기에 대만으로 첫 경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또 6개 팀에서 2개 팀만 슈퍼라운드에 진출을 하기 때문에 첫 경기인 대만전이 가장 중요할 거라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선수 구성을 잠깐 뭐 아직까지 뭐 전체적인 어떤 그런 확실한 어떤 구성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네네.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아시안 게임에 나갔던 선수들 그다음에 APBC 나갔던 선수들 그리고 올 시즌에 서울 시리즈 나갔던 선수들 굉장히 이제 젊은 선수들이 어떤 그런 가능성을 좀 봤거든요. 네네. 이 선수들의 어떤 주축이 되면서 좀 취약한 포지션이 좀 외야 쪽에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이제 그쪽에 좀 선수 선발을 좀 나이랑 상관없이 좀 취약한 포지션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구성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 프리미엄 12 나가는 선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참견을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오늘은 말고 이제 예비 엔트리가 발표되면은 한 3주 후 정도면은 어느 정도 뭐 외곽이 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7월 정도 되면 7월쯤? 예, 뭐 예비 엔트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뭐 이런 예상도 좀 해봅니다. 그때쯤 류지연 해설위원과 함께 프리미엄 12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한번 참견을 한번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튜브 야구의 참견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많은 댓글 또 그리고 알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댓글 참 많이 달아주십니다. 그 댓글 가운데서도 주제 많이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KBO의 지난 한 주를 달궜던 이슈를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선수 뉴페이스 이번 주 이슈입니다. 네, 시즌 중반이 되면서 순위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도 순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벌써 4명의 뉴페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점검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지나고 점검하고 나와서 3명이 바뀌었습니다. 예, 많이 바뀌었어요. 벌써. SSG가 일단 더거 선수 부진했죠. 그렇죠. 네, 앤더슨으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엘리아스 선수가 지금 부상이기 때문에 시라카와 선수가 일시 대체로 와 있고요. 네네. 기아 타이거즈 크로우가 지금 다쳤기 때문에 알드레드 선수 일시 대체고요. 한화가 지금 페냐가 부진해서 바리아라는 또 거물급 선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난 외국인 점검 시간에서는 앤더슨 선수로 제외한 3명의 선수가 아직 오기 전이었었는데 저희가 점검했던 시점이 앤더슨 선수가 그 당시가 이제 한 경기 등판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정확한 평가를 그 당시 내리긴 좀 어려웠습니다. 유희관 위원은 그 당시 물음표를 던졌고 유지연 위원과 김도환 기자는 그 당시 동그라미 줬었네요. 지금도 유효한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동그라미의 의미라는 게 아니 새로운 이제 외국인 투수를 이제 불렀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물음표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네, 좀 긍정적인 좀 신호를 좀 보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성적을 보면 네. 선발 6경기에서 2승 1패를 했고 그렇죠. 평균 자책점은 이제 5.04로 조금 높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잘 던질 때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기복이 좀 심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첫 경기, 2경기까지는 이제 이닝수나 투구수를 늘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봤을 때 그 뒤에 경기에서 세 번째 경기에서 좀 안 좋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 굉장히 위력적인 공을 던졌거든요. 예. 근데 또 직전 경기에서는 기아전이었었죠. 기아전에서는 또 안 좋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기복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9위로만 봤을 때는 정말로 KBO 리그에서 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심의 구사 비율이 54.7%인데 평균 구속이 152가 찍혔어요. 맞아요. 평균 최고 구속이 아니라 평균 구속이 152가 찍혔습니다. 굉장한 말씀해 주신 대로 9위형 투수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어마어마한 구위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경기 운영 능력에서는 조금 미지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앤더슨 선수가 2022 시즌, 2023 시즌에 히로시마 토요카프에서 2시즌 동안 7승 5패에
ERA가 3.05였고요. 그리고 이 앤더슨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 오기 전에 메이저리그에서도 지금 19경기에서 1승 3패, ERA 6.50. 그러니까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선수인데다가 마이너에서 21년까지는 선발을 했고 일본에서는 좀 나쁜 성적은 아니었는데 좀 부상 이력이 좀 있었던 그런 선수예요. 그리고 뭐 지금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앤더슨 선수도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한 두세 개 정도 구단이 붙었었다가 지금 SSG가 발빠르게 영입한 선수고 또 송도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적응을 하면 송도를 외국인이 좋아한다고 송도 외국인 좋아할 만해요. 좋아한다고 맞아요, 아름답습니다. 네, 거기 저 맛있는 빵집도 있고 거기 송대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오리배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전체적인 커리어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고 여러 구단에서 역시 탐낼 만한 커리어를 갖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유지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초반 2경기 또 세 번째 경기는 약간 좀 부진했었고 바로 전 경기 이제 기아 경기가 맞아요. 좀 약간 좀 인상 깊었었는데 이닝수도 많지 않았었고 특히 보크가 나오면서 약간 좀 이 흔들리는 모습,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모습도 약간 좀 보였던 것은 약간 좀 아쉬웠습니다. 그날의 경기도 어떤 구위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기아 선수들한테 이제 난타를 당하면서 이제 3이닝밖에 소화를 못했고 그렇죠. 이제 많은 실점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날 경기는 지켜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릴리스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떤 딜리버리의 어떤 그런 동작이 조금 더 좀 편하게 타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 조금 더 편하게 보이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평균 구속이 150이 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타자들의 어떤 시선에서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그 위력적인 부분이 좀 아니지 않겠느냐. 또는 이제 5경기를 치는 상태에서 기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데이터 분석팀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굉장히 세세한 것까지 찾아내거든요. 그날 경기에서 이제 최원준 선수가 주자 1루에 나가가지고 페이크 동작 또는 그렇죠. 얼리 스타트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이러면서 심적으로도 흔들렸고 멘탈이 좀 흔들리면서 전체적인 어떤 그 내용도 좀 안 좋아졌고 뭐 공이 완전히 벗어나는 공도 나왔었고 이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박찬호 선수랑 신경조도 좀 있었죠. 그러니까 얼굴 자체에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루 허용률을 그렇죠. 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 선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KBO 리그에서도 지금 뭐 많은 경기가 아닌데도 7개를 허용했고 저지는 한 번밖에 못 했거든요. 아마도 주자 1루에 나갔을 때 좀 영리한 선수들, 그런 눈이 좋은 선수 같은 경우는 포수의 어떤 그런 시그널을 좀 보고 움직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를 하면서 아마 등판을 할 것이고 아마 또 게임 운영을 할 것인지 아마 다음 등판에 좀 궁금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앤더슨을 포함을 해서 시라카와까지 이제 두 선수가 물론 뭐 대체 선수긴 합니다. 시라카와 선수 대체 선수긴 합니다만은 새로운 얼굴들이 영입되어 있습니다. 시라카와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뭐 한 3번 정도 나왔었는데 약간씩 좀 다른 모습이 보였었죠. 네, 지금 들쭉날쭉한 모습이 조금 있었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로 전 경기는 기아 타이거즈를 상대로 굉장히 수준급의 좀 능력을 보여줬고요. 일단 이 선수가 이제 일본의 도쿠시마라고 시골 출신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 때 아이고. 네, 다소 이제 그 부산 사직구장의 그 분위기에 굉장히 놀랬다고 해요. 이거 웬만한 선수 아니면 버티기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관중이 그렇게 많은 데서 던져본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당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 내용은 괜찮고요. 한국에 오기 전에 제가 기록을 잠깐 보여드리면 일본 독립리그에서 작년에는 4승 3패에 ERA가 3점대 그리고 올 시즌에는 4승 1패에 ERA가 2점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선수고요. 시라카 선수 구종이 포심이 평균 구속이 144에 구사율이 55% 그리고 커브가 굉장히 좋은데 기아 타이거즈하고의 경기에서 커브를 굉장히 잘 던졌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앤더슨 선수가 수요일 날 사실 무너지고 나서 목요일 경기 때 이 시라카 선수가 굉장히 신임을 얻어서 제가 그 프런트에 조금 미리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요. 네. 벌써부터요. 4주 뒤에 시라카 선수로 계속 갈지 아니면 엘리아스 선수로 가야 될지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구단의 신임을 어마무시하게 받고 있습니다. 또 일본 선수 특유의 어떤 성실함까지 또 갖추고 있는 선수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직까지는 어떤 모습이 진짜 시라카와의 모습인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그 KBO 리그 특유의 어떤 그 경기장의 뜨거운 그 열기를 과연 앞으로 시라카와가 계속 견딜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사실은 지켜봐야 되겠. 구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선수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제 같아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대본에 네. 시라카와 선수가 눈물을 보였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때전 끝나고 진짜요? 아, 진짜입니다. 어... 그리고 일본 선수들이요. 굉장히 일본 드라마 보신 적 있어요? 굉장히 그 약간 일어를 잘 못해가지고 미소년 감성이 있어서요. 아. 굉장히 진짜로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는 그런 어. 선수이기도 하고요. 이 선수가 이제 SS에서 홍보팀에서 왜 자꾸 이제 홍대에 놀러 간 사진 이런 걸 그런 거 자꾸 이렇게 맞아요. 보여주냐면 어. 나머지 시간일 때 전력 분석 공부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쉬는 날 홍대 구경 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는 날과 쉬는 날 구분이 확실하고 진짜 프로다운 마인드를 갖추고 있고요. 제가 뭐 앤더슨 선수 얘기를 해서 좀 앤더슨 선수는 한국 야구가 이 정도 레벨일지 모르고 지금 던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호되게 당한 뒤에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하고요. 반면에 이 시라카와 선수는 한국 타자 그 선발 라인업 그리고 백업 선수까지 어느 구종을 잘 치고 어느 코스 잘 치는 것까지 전부 면밀하게 일본 선수들이 특유의 굉장히 그런 게 그 있죠. 현미경 맞아요. 야구를 하잖아요. 예. 공부에 공부를 하는 선수고 이 애티튜드 자체가 좋고 워크의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엘리아스 선수 있잖아요. 네네. 비상 걸렸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사실은 이제 엘리아스 선수가 이제 옆구리 맞아요. 내복사간 어떤 그런 부상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재활 과정에서 선발 투수가 투구수를 또 얼마만큼 끌고 올라갈지 이런 것도 사실 미지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 들고 제가 본 이제 시라카와 선수의 어떤 그런 장점은 역시 이제 일본 선수들은 기본이 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얘기 힘 맞아요. 모션 자체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떤 그 앤더슨 선수하고 많이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자가 나갔을 때도 흔들림 없이 본인의 투구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또 있을 수 있고 또한 또 변화구에 대한 제구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나라 선수들 상대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좀 강점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첫 등판에서 제가 이제 봤던 부분은 본인이 변화구는 잘 들어가고 있었는데 사실은 잘 본인이 빠른 공을 던질 때 좀 빠져나가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는 약간 긴장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새로운 리그, 새로운 나라에 와서 긴장되죠. 얼마큼 더 절실함이 맞아요. 다른 선수들보다는 더욱 더 큰 선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 의욕적인 어떤 부분이 조금 이제 릴리스가 조금 높았던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정감을 가져가면서 좋은 대응으로 투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울지만 않는다면 시라카와 선수가 이 시간 제한이 어떻게든 현재까지 상황 시간 제한이 있는 선수고 또 대체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그 시간 제약에 대한 어떤 그 쫓기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알드레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외국인 선수로 들어온 선수고 크로우 선수의 자리를 메우고 있는 선수가 되겠는데 현재까지 알드레드의 모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직전 득판 14경기에서 KT전이죠. 맞아요. 5이닝 무실점에서 첫 승을 좀 올렸었고 맞습니다. 저는 4사구가 하나밖에 없었다는 부분, 삼진 7개였어요. 이 부분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좀 보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그 시즌 중간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새로운 문화, 새로운 팀에 적응해서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그 인터뷰 내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자기가 지금 생애에 있어서 가장 격렬한 축하를 받았다. 그렇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동료 선수들 또 양현종 선수가 이제 또 주도적으로 했던 부분인 것 맞아요, 같아요. 아마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양현종 선수가 본인이 이제 외국에 나갔을 때 그 마음을 잘 알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고 있지 않나. 또 구위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직전 등판이 좋았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기대가 되지 않을까. 어떤 그런 희망적인 생각에서 좀 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알드레드 선수의 기록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이너에서 특히 좌우 스플릿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생각보다 많이 나요. 그러니까 좌우 편차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선수고 그래서 이 알드레드 선수의 구종을 보니까 포심, 슬라이더, 투심 그리고 체인지업인데 체인지업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체인지업의 완성도가 또 좀 약간 완성도도 그렇게 떨어지고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포심, 슬라이더, 투심 모두 빠른 계통의 공을 던지는데 체인지업이 약하다 보니까 역시 우타자한테 한계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들이 사실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스 선수가 이제 LG 트윈스의 네, 엔스 선수가
스프링 캠프 통해서도 이제 영영혁 감독이 체인지업 맞아요. 이라는 되게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겠죠. 우리나라의 타자의 우타자의 습성상 안쪽으로 들어오는 건 굉장히 잘 어떤 스윙 소화가 된다면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이런 공에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했다면 이제 알드레드 선수도 이제 이런 부분이겠죠. 우타자를 상대를 하려면 분명히 KB리그에서 떨어지는 체인지업이 분명히 필수 조건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그 피칭 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아마 알드레드 선수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조금 전에 언급하신 대로 왼손 타자한테는요 마이너리 미국 시절부터 일할 때 피한 아주 타율이거든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극광의 소위 얘기하는 야구 팬들이 얘기하는 좌승사자의 형태의 맞습니다. 그런 투수기 때문에 문제는 오른손 타자거든요. 제가 이제 그날 금요일날 중계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그 경기를 보고 프런트한테 양쪽 프런트한테 동시에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쿠에바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래도 되나 할 정도였고 알드레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질문을 던졌더니 오히려 기아에서는 알드레드 선수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고 KT는 아 그래도 우리는 쿠에바스 믿고 가겠다고 오히려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알드레드 선수가 제일 첫 경기 때 두산전에 호된 신고식을 좀 했거든요.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은 이렇습니다. 알드레드 선수도 한국 야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그럴 수 와 있는 있죠. 상황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타자가 결국 관건인데다가 또 하나는 두 번째 KT전처럼 잘 던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일본에서 온 선수들이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지금 뭐 미국이나 파나마 또는 쿠바에서 오는 선수들, 이 베네수엘라 선수들이 공부하는 양이 조금 적습니다. 이건 제 선입견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일본 선수들이 독립야구 선수들조차 공부하는 양보다도 좀 적습니다. 지금 한국 야구가 그렇게 만만한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알드레드 선수 공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한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도 역시 외국인 선수 새롭게 교체를 했죠. 페냐 선수가 이제 그 지난번 저희 외국인 점검을 할 때 동그라미를 하나도 사실은 받지를 못했고 결국은 이제 뭐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 류지현 위원이 뭐 김도환 기자는 X 이렇게 해줬습니다. 결국 방출이 결정이 됐는데 바리아 선수를 영입으로 해서 사이즈가 꽤 큰 선수를 한화가 데리고 왔어요. 와, 이런 선수가 어떻게 한국에 이럴 그렇죠. 정도로 그렇죠. 어마어마한 선수가 왔는데요.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 통산이 22승 그리고 평균 자책점이 4.38이고요. 그리고 WBC 때 파나마 대표 선발로 나와서 네덜란드전에서 물론 이제 패전 투수가 됐지만 국제 무대에서도 좀 많이 알려진 맞습니다. 그런 선수고 지금 한국에 온 선수 가운데서도 굉장히 이제 거물급 선수고요. 제가 그 좀 물어봤더니 기아 타이거즈도 붙었었고 SSG도 붙었었는데 한화 이글스가 어떻게 픽을 할 수 있었냐? 한화가요. 작년에 이미 유니폼도 만들었고 페라자 선수 그러니까 소위 그런 얘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잖아요. 미리부터 미리 계속했고 페라자 선수 만나러 갈 때 또 바리아 만나러 가고 해서 이미 1년 2년 동안 정말 공들였던 그런 선수입니다. 애정을 갖고 있었네요. 한화도 지금 뭐 하위권이긴 합니다만 중위권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리아 선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바리아 선수는 투피치 유형의 선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평균 구속에 149km 이상을 좀 평균을 던지고 있는데 어떤 그 슬라이드의 어떤 그런 떨어짐이 이게 횡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종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피치 터널을 봤을 때, 그러니까 타자의 시선을 봤을 때는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형성되는 부분이 변화구로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빠른 볼, 패스트볼로 보이는 상태에서 타자의 눈앞에까지 왔다가 거기서 변화로 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트에 걸리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리아 선수가 굉장히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커리어도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고 성공 가능성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선수는 바리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스카우트 팀들 뭐 타구단도 그렇지만 일본에서 또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화 이글스는 지금 올 시즌뿐만이 아니라 바리아 선수하고 지금 계속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벌써 일본에서도 이 바리아 선수의 진가를 알 정도에 일본이 붙게 되면은요. 일본이 붙게 되면 돈 때문에 안 되거든요. 돈 갖고 안 되죠. 그래서 한화가 사실은 이제 너무 잘 던지게 돼도 이게 지금 뭐 일단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약간 좀 뭐 다른 얘기긴 한데 그 바리아 선수의 이름 가지고 어떤 데는 제이미 바리아로 나가고 어떤 데는 하이메 바리아로 나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구단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그랬더니
구단도 처음에는 약간 좀 그 헷갈려 하더니 하임의 바리아가 맞다. 예, 어떤 기사는 제이미 바리아로 나고 어떤 기사는 하임의 바리아로 나가는데 공식적으로 하임의 바리아가 맞다라고 하니까 팬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셨다가 하임의 바리아로 이렇게 이름을 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가도 저거 아닌가요? 그 배우 김하중 씨가 나왔던 그 그리고 그 응원건 저 아직 못 들어봤어요. 아베 마리아인가? 이거 뭐 그럴 수 있게 비슷하네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 김하중 씨가 나왔던 그 무슨 영화가 있어요. 미녀는 괴로. 네, 뭐 맞나요? 그 음악을 아마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름을 아주 확실하게 기억하기에는 좋은 응원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외국인 투수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금 앞으로 또 교체가 더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벌써부터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 시즌 초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LG 얘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는데 차 단장님이랑 통화 좀 하셨어요? 뭐 어떻게 된답니까 지금 LG는? 차 단장님 전화 인터뷰를 좀 길게 했는데요. 그러셨어요? 네, 차 단장님이 야구에 참견해서 정확히 얘기해달라 그래서 제가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얘기 좀 해주세요. 받아 적었어요. 저도 궁금하네. 네. 6월 말에 미국에서 괜찮은 투수들이 풀린다고 한다. 이건 우리 구단, 다른 구단 모두 어느 투수가 풀릴지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때 다시 통화하자라고 하시면서 제가 이제 켈리하고 엔스 그러면 바뀌게 되면 어느 선수입니까라고 사실 좀 짓궂은 질문을 했는데요. 네. 염경엽 감독께서 자꾸 켈리가 우위라고 했다가 엔스가 우위라고 했다가 자꾸 바뀌신다. 현장 의견을 존중하니까 현장 의견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6월 말에 다시 통화하자라고 하시면서 정확하게 제가 받아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6월 말까지 기다려봐야 된다. 예. 근데 6월 말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 쪽에서 지금 사실 매물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지금 괜찮은 투수 나오기 괜찮은 쉽지 투수 않으시죠? 별로 시기가 안 좋은데 시기가 안 좋죠. 지금 2주 뒤에 조금 괜찮은 투수들이 있고 지금 몇몇 구단들이 조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중동인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교체 선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투수만 사실은 교체 선수가 나왔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타자는 생각보다 좀 교체에 있어서 약간 보수적인 면이 좀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신중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감독의 현장에 있을 때도 뭐 외국인 타자를 뭐 교체를 해봤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뭐 여러 가지 비자 문제, 뭐 이동 문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한 4주 정도, 3주에서 4주 걸리거든요. 이때 게임을 못 하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리그에 또 투수들의 어떤 그런 그 낯가림 뭐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시간이 또 좀 그럴 벌어지니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적응하는데 쉽지 않은 모습들이 자주 나타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단들도 지금 굉장히 좀 약간 성적이 좀 처져 있는 선수들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뭐 얘기 많이 나오죠. 사실 맥키넌 선수 얘기 나오고 소크라테스도 나오는데 소크라테스 얘기는 이제 좀 접을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최근에 아주 좋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토요일 경기도요. 소크라테스가 결정타를 지금 그러니까요. 수원에서 결정타를 때렸고요. 네. 이번 주 내내 지금 소크라테스가 괜찮고 지금 6월에 OPS가 0.9를 회복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지금 쏙 들어갔는데 심단장님 제가 알기로는 내일 이번 주중 3연전에 한국에 돌아오십니다. 돌아와서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소크라테스 바꾸겠다 안 바꾸겠다 얘기를 안 하고 계십니다. 좀 신중한 상황이겠죠. 지금 기아가 일단은 1위를 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삼성은 공식적으로는 인정을 안 하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외국인 파트에서 지금 삼성이 현장에서는 맥키넌 선수 교체 요구를 한 거로 지금 나와 있고요. 구단에서는 조금 지켜보자고 하는데 현장에서도 두 가지 의견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러프도 맥키넌과 비슷했다. 러프도 초반에 안 좋았대. 예. 2군 갔다 와가지고 예. 좋아졌어요. 조정을 맞아요. 하면 예. 아마 여름에 러프처럼 지금 터질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선수가 맥키넌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파트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 한 파트는 클러치 능력, 소위 얘기하는 WPA가 너무 떨어진다. 영양가 없는 안타가 너무 많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현장에서는 지금 교체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지금 들었고요. 삼성이 지금 뷰캐넌 보고도 계속 받고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뷰캐넌 보고도 받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두 명의 투수가 괜찮기 나쁘지 때문에 괜찮아요. 물 밑에 있는데 제가 뒷얘기를 봤더니 뷰캐넌 선수가 패디가 왔을 때 이 7개 구단이 붙었거든요. 근데 이 패디가 왔을 때 1순위가 삼성이었어요. 2순위가 NC였는데
뷰캐넌 선수 때문에 패디를 못 뽑았거든요. 그렇- 그 정도로 삼성이 이 뷰캐넌한테 조금 애정도 있고 소위 얘기하는 그 외국인 프랜차이즈로서의 그런 가치를 워낙 인정하고 뷰캐넌이 잘했잖아요. 네, 구단한테도. 그런 게 있어서 뷰캐넌도 조금 지금 썰이 있어서 요것도 아마 6월 말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자고 일어나면은 순위가 바뀌고 있는 요즘이 되겠습니다. 흥미진진한 KBO에서 이들의 활약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계속 지켜보고 또 기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의 주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더가웃의 하루입니다. 네, 야구 팬들이라면은 야구장에서 가장 궁금한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야구장의 반지하, 더가웃이라고 하죠. 유전이 형께는 굉장히 익숙한 장소잖아요. 뭐 그냥 뭐 평생을 보내오신 데 아니에요? 30년? 네, 맞습니다. 30년을 있다 보니까 네. 익숙한 장소이긴 하죠. 맞습니다. 근데 예. 이제는 스튜디오가 좀 있어야 아, 되니까. 그래서요? 네. 아니 근데 뭐 유지원 의원이야 30년 넘게 있었던 곳이긴 합니다만은 김도환 기자도 야구 취재한 지 오래됐잖아요. 기자들에게는 좀 어떤 곳이세요? 낯선 곳인가요? 아니면 익숙한 곳인가요? 굉장히 좀 신성하게 느껴지고요. 신성하게? 네, 좀 이 분위기라는 게 각 구장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저희한테는 일터라고 하기에는 일터이지만 굉장히 신성해 보이면서 저희도 이제 경기 전에는 더가웃에서 감독, 선수, 코치하고 이야기도 나누지만 6시 반 야간 경기 하잖아요. 6시까지는 일단 저희는 거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더가웃, 라커룸 굉장히 저희 취재진들도 궁금한 곳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마찬가지. 사실은 이제 요즘에 여러 가지 언론과의 관계, 그 현장과의 관계가 사실은 조금 더 유연해졌어요. 그렇죠. 그 전에는 사실은 더가웃 안에, 그리고 더가웃 안에도 지금은 카메라 감독님들 이제 서 계시는 공간하고 사실 약간의 그 같은 공간에도 있어요. 근데 그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더가웃 공간 안에 카메라 감독님이 살짝 들어와 있으면요, 구단의 입장도 되게 예민했고요. 아, 그래요? 현장의 감독들은요, 야,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아니면 더가웃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지금 현대 야구에 들어오고 여러 가지 매체들도 많아지고 각 구단마다 유튜브를 찍으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를 또 이제 맞아요. 팬들한테 여러 가지를 또 공유하기도 하고 맞아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자유스러웠지. 옛날에는요, 그라운드 안에 누가 들어와서 뭘 이렇게 카메라 들고 있다, 뭐지, 쉽지 않았어요. 예, 쉽지 좀 않았어요. 그런 뭔지 어떤 알죠. 그런 알죠. 때가 맞습니다. 불과 한 10년? 그렇죠. 안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아, 더가웃에 진짜 얘기를 들어보고 싶으면 우리 카메라 감독들한테 물어봐야 되겠군요.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네. 어떻게 보면 더 세심한 얘기, 맞아요. 세세한 얘기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얼마 전에는 왜 카메라맨이나 그 세레모니도 같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박찬호 기자. 맞아요. 네. 아, 이분들은 사실 모셨어야 됐네. 예, 그렇다면은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기자와 캐스터도 잘 모르는 더가웃의 하루를 오늘은 주제로 해서 한 번만 하루를 이렇게 따라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 전에 더가웃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경기 전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가웃의 하루라는 표를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출근해서 훈련 준비도 하고 상대 팀에 대한 선발 투수 분석도 하고 코칭 스태프 미팅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라인업 보고도 받고 또 컨디션 체크하고 특타 훈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선수들이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제 코칭 스텝에서 컨디션을 좀 끌어올릴 선수들도 특타에 합류가 되고, 그리고 경기에 많이 출장을 못하는 선수들도 감각을 위해서 특타에 좀 활용을 할 수 있고, 또는 선수들이 본인이 자청을 좀 하는 경우도 있죠. 내가 이제 보통의 경우는 한정되어 있는 시간 안에 전체 선수들이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한테 주어진 시간은 5개씩 4번에서 많으면 5번이에요. 그러니까 20개에서 25개를 치고 게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죠. 생각보다가 많지는 않네요. 많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지금 타격 코치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더 치고 싶다. 뭐 10분 내지 15분을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하다 보면 조금 더 배트 스피드나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특타를 해야 될 선수는 하고 전체 훈련 갖고 말씀해 주신 대로 아까 그렇죠. 훈련 갖고 이제 식사하고 이제 준비에 들어가게 되는 뭐 대략적인 이런 일과가 되겠는데 이제 코칭 스텝은 사실은 12시에서 1시 정도에 이제 출근을 해서 그 안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코칭 스텝이 해야 될 일이 많죠. 일단 트레이닝 파트 같은 경우는 선수단 오자마자 부상이 있는 선수와 부상이 없는 선수 또는 체력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선수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고도 받고 보고도 체크도 받고 이렇게 하고. 체크를 한 이후에
이제 감독이나 담당 코치들한테 전달을 하게 되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어떤 그 전체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이어지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날의 상대 팀의 전체적인 지금 어떻게 게임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분석을 좀 해야 돼요. 선발 투수 누군지도 이제 그 그리고 전날 발표가 됐으니까. 뭐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감독실에 TV가 있습니다. TV가 있으면 데이터 분석팀에서 그 TV에 최근 경기 그러니까 오늘 선발 투수를 최근 경기를 계속 틀어놔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한 장면만 보는 게 아니고 한 4-5시간을 계속 보다 보면 안 보였던 부분이 딱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을 해서 게임의 어떤 그 중요한 포인트 때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도 좀 있고, 이제 또 코칭 스텝도 따로 준비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타격 코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지금 현재 선수들의 컨디션과 상대 선발 투수의 어떤 그런 매치업을 봤을 때 어떤 유형들이 조금 좋겠느냐라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또 준비를 해가지고 감독한테 의견 제시를 하죠. 그런 부분들이 일치가 됐을 때는 정말 그날 경기가 잘 됩니다. 네. 그럴 때. 근데 조금 의견이 얘가 3번, 1번 뭐 이게 맞을까? 이런 어떤 일이 있으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죠. 그래서 라인업을 한 3개 또는 게임이 안 풀릴 때는 5개 정도까지도 5개까지? 근데 뭐 1번부터 9번까지는 아니고 주요 타선에서의 어떻게 테이블 세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중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타선의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감독이 갖고 있던 생각과 또 코칭 스태프이 가져오는 어떤 그렇죠.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서 라인업을 짜게 되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물론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때로는 데이터 이외의 것들이 번뜩번뜩 나올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이제 게임을 하면서 말 그대로 더가웃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건 더가웃화 돼서. 그러니까 그날 당일 컨디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계산을 하고 준비는 했지만 사실 당일 컨디션에 변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죠, 엄청나죠.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코칭 스텝 회의할 때 2번째 투수, 3번째 투수, 선발 투수가 5회 전에 내려갔을 때, 5회 이후에 내려갔을 때 이런 부분까지 다 준비를 하거든요. 미리 다 준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수가 분명히 또 튀어나오죠.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루틴이 있으셨어요?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이제 커피를 제가 안 먹는 사람이었는데 네. 어느 날인가 네. 손님이 오셔서 김강상 코치가 커피를 하는 것 같았는데 그날부터 연수를 갔어요. 커피를 그냥 마셨는데 네. 그날부터 커피를 마시게 됐고요. 매일 중독돼야 되겠는데. 또는 또 어느 날인가 원정을 갈 때 제가 자차를 한번 이용해 있었는데 그때부터 또 계속 이기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자차 타고 오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자차를 타고 다녀요. 야구장 안에서 루틴이라면 이것도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각 구단마다 그 코칭 스텝실을 지나서 실내 연습장이 좀 있어요. 그 안에 가장 이제 감독실이 안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 끝나고 제가 지하에서 배팅 치는 소리가 끝나기 전에는 제가 퇴근을 안 했던 기억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선수가 훈련을 하고 게임 끝나고도 연습을 했어요. 근데 딱 올라오는 순간에 감독실에 불이 딱 꺼져 있으면 우리 감독 갔네 지금. 갔네. 선수는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데 감독은 갔네 집에.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는 근데 또 지하실에 내려가면 안 돼요. 왜냐면 부담스러워. 간섭한다는 얘기가. 그건 부담스러워 또. 그럼 선수가 감독님 불 꺼질 때까지 연습한다 그러면 기다려야죠. 그 무조건 기다려요? 네.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어떤 그런 기억들이 어떤 그런 루틴들이 있었던 부분이 좀 기억이 나네요. 경기 전에 항상 그 감독은 미디어와 만나게 되죠. 그렇죠. 기자들이 그때 어떤 질문을 주로 하나요?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부상 선수 있는지 여부하고 상대 선발 투수 공략법. 사실 6시 반 저녁 경기, 야간 경기 하면요 4시가 이제 홈팀 기자회견이고요 5시가 이제 원정팀 기자회견이라서 시간 딱 정해놓고 하는데 보통 염경엽 감독님이 기자들이 뜰 때까지 20분 30분 계속 하셔가지고
듣다가 이제 한두 명씩 저 선배들부터 이렇게 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투머치 토커 감독님이 바로 연결이 갑니다. 근데 감독님에 따라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주는 분도 있고 맞아요. 분명히 네. 그리고 또 그냥 간략하게 하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감독의 어떤 성향과도 뭐 있겠습니다만은 그 최근 성적과도 분명히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대환 기자가 얘기했듯이 예. 기본적으로는 15분 정도로 이렇게 그렇죠. 암암리에 정해져 있어요. 암암리에. 근데 게임이 잘 될 때는 사실 게임 잘 될 때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죠.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리고 질문도 그렇게 막 이렇게 무거운 질문이 오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연패 한 3연패 정도에 들어갔다. 그 시간이 감독한테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이 15분이 예. 15분이 아니라 한 15시간 되는 거예요. 예, 이 패부를 찌르는 질문들이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죠. 또 이제 그런 멘트가 바로 뭐 30분 뒤에 타이틀로 나가서 기사가 처리가 그렇죠. 되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감독은 그 미디어의 관계도 굉장히 신중하게 단어 선택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잘해야 된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감독의 또 노련한 감독들은 언론을 좀 이용을 해서 저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죠. 네, 있죠. 어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어떤 그런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어떤 한 선수를 어떤 딱 꼬집어서 전체에 어떤 긴장감을 주는 경우도 있고 선수 한 명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방법도 뭐 어떻게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전에 더가웃의 모습을 이제 저희가 간략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라커룸도 분명히 있습니다. 선수들의 라커룸에 또 클럽하우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성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또 위계 질서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예의, 룰 같은 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훈련 시간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2시간 이상은 되지는 않아요. 게임에 어떤 맞춰서 컨디션 조절을 하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대신 클럽하우스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들 전체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의 의견 교환도 하고 데이터 분석도 하고 자기 몸을 치료도 받고 하기 때문에 클럽하우스에서의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가웃 리더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클럽하우스 리더가 맞아요. 어떻게 팀 전체 분위기를 형성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예를 들면 고참하고 어린 선수가 나이 차이가 10년 이상 뭐 거의 10년, 20년 되는 경우도 저 차이 있잖아요. 있죠. 예. 어떤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어린 선수들이 만약 클럽하우스에 있는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휴식을 정상적으로 못 취한다고 생각했을 때 같은 경우는 젊은 선수들은 눈치 볼 수도 있잖아요. 있죠. 눈치 보고 어디 예. 구석에 가서 있거나 아니면 같이 앉아 있는 게 불편하고 소파에 못 앉아 있으면 굉장히 어딘가에 컨디션이 좀 안 좋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경기력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경기력에 영향 때문에 주죠. 예. 그 팀의 어떤 리더가 어떻게 클럽하우스의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을 하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하. 그리고 또는 기본적인 상식과 예의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옆에 동료가 있기 때문에 또 마음대로 뭐 전화가 왔는데 마음대로 큰 소리를 떠들거나 전화 예절. 네, 뭐 이러거나 어. 뭐 이래서 또 진동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어떤 이런 그런 것들만 지켜준다면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 속에도 가고 또 어느 팀들은 굉장히 음악도 굉장히 크게 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도파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분위기 조성을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 음악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이제 전지훈련 취재를 저희가 가면은 팀마다 이제 음악 트는 색깔도 약간씩 달라요. 근데 어떤 팀은 가면 그 전통가요 트는 분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긴 전통가요를 후보팀한테 여기 전통가요를 그 선수들이 좋아하나 보면 특정 고참 선수들이 전통가요를 좋아하다. 아니, 전통가요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약간 그 구단마다 색깔이 약간 좀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음악 선정권이 고참들한테 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총무가 잘해요. 총무가 이제 또 스프링 캠프 갈 때 같은 경우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총무의 역할이 참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클럽하우스 얘기를 했는데 클럽하우스는 아직 미디어나 기자들에게는 오픈된 공간은 아니죠. 아닙니다. 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클럽하우스도 이제 오픈이 돼 있긴 합니다만 KBO 리그는 클럽하우스는 아직 오픈된 맞아요. 공간은 저도 2007년, 8년 이제 미국 연수를 통해서 2년을 갔을 때 가장 놀랐던 점이 그 부분이에요. 저 모르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사복을 입고 맞아요. 클럽하우스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자들 들어. 네, 와가지고 뭐 했는데 알고 봤더니 기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드는 거죠. 필요하면 와서 취재를 해라. 그런 마인드인 거죠, 그쪽은. 근데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는 약간 보수적인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간에는 들어오지 말아라라는 어떤 그 보수적인 게 아직까지 있거든요. 사실 이제 운동장이나 아까 미디어에 대한 어떤 이런 생각들이 떡아웃이나 많이 바뀐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의 또 시간이 지나면 클럽하우스 문화도 좀 바뀌지 않을까? 뭐 또 이런 생각들을 해보네요. 선수 입장에서는 모든 생활이 다 이게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클럽하우스만큼은 그렇죠. 좀 지키고 싶은 네, 그런 네. 생각도 분명히 맞습니다. 있는 건 그 네. 부분도 사실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 전에 저희가 덕아웃의 분위기, 덕아웃에 관한 얘기 그리고 또 클럽하우스에 관한 얘기도 했는데 이제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6시 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경기가 시작되면 그야말로 덕아웃 역시도 이제 전쟁터가 되는 거죠. 맞아요. 다른 세상이 돼버리는데 어떤 얘기를 코칭 스태프들이 특히 감독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투수 코치가 옆에 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수비 코치가 옆에 있기도 한데 어떤 상황마다 달라지는 건가요? 이제 최근의 트렌드는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이제 덕아웃 장면을 팀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전에 한 몇 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덕아웃 맨 앞쪽이 감독이 딱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위로 이제 코치들이 이제 수석 코치에서 투수 코치, 타이 코치 이렇게 쭉 일렬로 이렇게 서 있었다면 최근에는 감독이 약간 덕아웃 안쪽으로 들어와요. 중간 쪽으로 들어오고 좌우로 감쌉니다. 네, 좌우로 감싸죠. 근데 여기서 또 달라지는 부분이 공격 때는 바로 옆에 수석 코치와 타격 코치가 옆이 아닌 앞에 서 있습니다. 아, 감독 앞에? 네, 왜냐하면 앞에 서 있으면서 선수들이 그 공간으로 이게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메시지를 어떤 그런 저 투수의 지금 상황이나 또 노림수나 이런 부분들을 원포인트 레슨식으로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코치가?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독 옆에 있다 보면 감독 앞에서 선수들 어떤 통로 쪽에 있으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수비 때는 절대적으로 투수 코치가 있습니다. 그런 투수 전체적으로 이닝이 교대될 때마다 투구수 체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닝 할 때 지금 투구수 같으면 두 번째 투수를 어느 정도에 준비시켜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준비하는 선수들도 갑자기 준비를 시키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급하게 올라가면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시키면서 여러 가지들을 의견 교환을 좀 많이 하게 되죠. 그 마운드에 코치가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뭐 얼마 전에 모구단에서는 그 감독과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때문에 약간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투수 코치가 먼저 제안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감독이 올라가 봐라라고 얘기를 먼저 하게 되는 건가요? 느낌이 이제 감독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뭔가 흐름이 좀 안 좋고 굉장히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다운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감독이 선택해서 한번 올라갔다 와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감독이 저처럼 이제 야수 출신이었을 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을 투수 코치가 더 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럴 때 같은 경우는 먼저 감독한테 이번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먼저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면은 이 최근에 이제 감독 뭐 퇴장당하는 경우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팬들이 궁금해하는 게 퇴장당한 감독님은 어디 집에 가셨나? 어디 계시는 거지 도대체? 버스에 계시나? 어디 계세요? 퇴장당한 감독님들은? 그러니까 첫 번째 감독이 퇴장을 당하는 상황은 의도적인 게 굉장히 많다. 의도적인 게 네, 퇴장당한 게 알면서도 네, 알면서 의도적인 게 굉장히 많다라는 어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모르고 당하는 감독은 없을 거예요. 좀 어떤 분위기 반전을 통해서 나갈 때가 있고 그다음에는 선수를 커버하는 입장에서 내가 좀 막아줘야겠다 어떤 이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퇴장을 당한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홈팀이나 원정팀이나 감독실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죠. 덕아웃 뒤쪽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은 이제 TV로 이제 아마 그렇죠, 볼 거고요. 보겠죠. 예.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의견 교환을 이닝 교대할 때 의견을 교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결정을 할 때 좀 도움을 주기도 하죠. 근데 이제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하는 상황이 이제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정적으로 그 작전에 있었을 때 야 이거를 번트로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강공을 해야 되느냐? 이런 정말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건 수석 코치가 해야 됩니다. 그건 수석 코치가 해야 되는 거. 그때는 일일이 순간순간에. 그때는 일일이 어떤 못하니까. 그런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닝이 교대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뭐 2분 정도가 주어지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코치가 와서 할 수는 있지만 게임 중간에 어떤 흐름을 바꾸는 상황은 감독이 퇴장을 한 이후에는 수석 코치가 결정을 해야죠.
저도 기자가 아닌 시청자 입장에서 또 한번 질문 한번 드리면은 말로 상황에서요. 네. 진짜 삼진당하거나 정말 그 한가운데 공 아니면 또 소위 얘기하는 팬들이 그 떨공삼 있잖아요. 네. 엉뚱한 거에 삼진당하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화면이 투수 원샷을 잡거나 이러고 말거든요. 네. 혹시 감독님하고 그 삼진당한 선수는 더가웃에서 어떤 상황이 뭐 펼쳐집니까? 투수를 뭐 클로즈업 할 때도 있지만 네. 어떤 벤치를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오는 때도 있거든요. 카메라가 네, 있어요. 있어요. 감독이 얼굴에 있죠. 걸릴 때가 있어요. 네. 그때 표정 관리 잘해야 되고요. 네,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네. 사실은 그 선수가 얼마나 잘하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결과를 가지고 그 선수에 대해서 말 그대로 레이저로 쏜다 그러죠 보통 네. 눈빛으로. 그런 했을 때는 그 선수도 그 다음에 어떤 경기력에 문제가 있고 또는 그 외에 그 선수 외에 더그아웃에 앉아 있는 선수들이요 어디 볼 것 같습니까? 다 뭐 감독 그 선수 다 보고 있어요. 삼진당한 선수 예, 보죠. 이게 이쪽 보고 있지 않아요. 그 선수가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시선이 다 그쪽으로 다 이렇게 쏠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면 감독이 어떤 메시지나 눈빛이나 표정의 변화나 어떤 그런 멘트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 선택을 했을 때는 그 외의 선수들까지 영향을 굉장히 많이 입습니다. 근데 그 표정 관리도 진짜 중요하긴 중요하니까 아까 그래서 뭐 삼진 상황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속마음은 사실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속마음이야 그냥. 그래서 얼굴 나죠, 사실. 감독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참아야 된다. 예. 참아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요.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또 최근에 또 바뀐 거는 옛날에는 뭐 아마 10년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는 이렇게 떡옷 안에서 굉장히 좀 무거웠습니다. 그냥 잡담하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 경기장만 보고 집중해. 사실은 안에서 3시간을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집중이 그 3시간 내내 집중하는 게 불가능한 네, 얘기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동료끼리 의견 교환도 할 수 있고 뭐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조언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부분을 잡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잡담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좋은 시선을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코칭 스텝이 이런 무거운 어떤 그런 메시지를 줬을 때 너무 딱 닿는 거죠. 하고 있는 분위기 더 처지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을 하면 흥이 나야 되는데 그렇죠. 흥이 나질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게임 졌을 때는 더더욱 분위기는 가라앉고 가라앉게 되는. 임창규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예. 임창규. 사실은 임창규가 인정을 받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렸습니다. 임창규가. 왜냐면 임창규 선수는 기본적으로 이 뭔가를 내뱉어야지 본인이 이게 되는 거예요. 흥도 나고 본인 말 그대로 본인 루틴 걸 말하면서 텐션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리듬이 사람들이 있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그 다음 날 경기력까지도 전달이 되고 그렇죠. 예. 이래야 되는데 옛날에 어느 누가 이렇게 한번 하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임창규 너무 말 많이 하지 말 마라. 많어. 말이 너무 많어라는 멘트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임창규 공이 안 가는 스피드가 안 가는 거야. 야 말을 해야지 가는구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네요. 이런 부분들이 감독들이 점점 어려지고 젊어지면서 이런 문화를 굉장히 많이 바꿔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그아웃 안에서 정말 상식적인 거를 벗어난 행동이 아니라면 굉장히 자유롭게 두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세레머니를 하는 모습을 보면 재밌어요. 왕관도 쓰고 뭐죠? 이거 뭐 가면도 맞아요, 쓰고 재밌어요. 예. 뭐 여러 가지 형태 기아는 두루치기 예,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예. 여러 가지 형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장난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본인이 스스로 이런 것들을 흥을 내고 이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자율권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보시는 분들도 화면에 보시는 분들도 즐겁고 하는 선수들도 그렇죠. 즐거운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 야구 팬들에게 새로운 볼거리고 그렇죠. 프로야구가 주는 또 하나의 어떤 재미가 아닐까. 그렇죠. 뭐 그런 것들도 저희도 취재를 하러 가잖아요. 더그아웃 분위기가 밝은 구단이 있고요. 있어요. 맞아요. 어두운 있어요. 이 기라는 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LG 트윈스도 사실 임창규 선수 사례 들어줬지만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이건 뭐 성적하고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선수에 따라서는
결과가 좋게 나오는 선수도 있고 또 때론 실패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을 결과가 좋게 나온 선수로 더그아웃에서 어떻게 맞아주느냐. 또 그라운드에서 약간 좀 실수가 있었고 실패한 선수를 그라운드에서 맞아줄 때 과연 어떻게 맞아야 그것도 팀 분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감독은 전체적인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선수한테 갈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수석 코치가 해야 되는 역할이겠죠. 수석 코치가 전체의 지금 흐름이나 어떤 선수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동태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어떤 메시지 줄 것이냐, 그게 수석 코치 역할이군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더. 예, 주장 또는 시합을 뭐 주장이 지금 게임을 나가 있다면 떠가다니도 지금 뭐 게임을 뛰고 있지 않는 고참 선수 중에서도 그 리더들이 있거든요. 그 리더들이 어떻게 이 선수들을 안아줄 거냐. 아니면 결과가 안 좋은 정말로 아니한 보네드 플레이를 했을 때는 따끔하게 그렇죠. 혼돈해야죠. 그런 것도 예, 그런 것도 약간 그런 메시지도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코치나 감독이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뭐랄까요, 주눅이 든다 그럴까 되지만 위축시킬 수 선배의 조언은 정말 말 그대로 조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코치 지도자의 메시지보다는 선수의 어떤 메시지가 더 클 때가 있습니다. 대타를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보면은 뭐 이런 얘기 중계 중에 이런 얘기 많이 네. 하죠. 이 선수가 지금 대타에 대한 어떤 그 준비가 돼 있고 어필하는 것 같다. 감독에게 어필하는 것 같다. 그 감독님 눈에 그게 들어오세요? 이 선수가 지금 나가려고 어필하는 게 그게 들어오세요, 눈에? 이제 더그아웃이라는 공간은 조금 작고 네. 스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공간에 불펜이 같이 붙어 있는 그렇죠.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럼 보통 거기서 공격팀은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감독이나 타격 코치가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떠거 쪽에 안쪽에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그랬더니 제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살필 때가 있어요. 감독 코치는 그런 것도 살펴요. 얘가 어떤 그런 했을 때 자신감이 있는 표정이냐 없는 표정이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랑 눈이 마주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무언의 압력을 넣는 거예요. 선수가 내가 자신 있어. 선수가 내가 자신 있다라는 편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선수가 있죠. 네, 그런 것 하면서 딱 볼 때쯤이면 이렇게 이쪽 보고 눈을 마주치는 거죠. 의도적으로. 네, 아이 컨택을 하는 거예요. 야. 아이 컨택. 내보내 주세요. 내보내 달라는 그때 이제 감독은 또 그것도 이제 혼자의 생각보다는 타이 코치한테 지금 현재 마운드에 있는 투수하고 우리의 지금 대타로 준비하고 있는 선수가 한 4-5명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이 투수의 유형이 어떤 선수하고 가장 스윙 궤도가 맞겠느냐 이런 걸 물어보고 얘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오케이 그럼 가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타이 코치가 감독님 얘도 좋고요 얘도 좋고 얘도 그럼 그러죠. 어쩌라니? 내가 왜 물어봤어? 왜 물어봐? 나도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아는데 사실은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좀 더 가까이서 지켜봤던 코치가 좀 더 선수에 대해서 많은 걸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감독은 여러 가지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메시지가 대답이 딱 왔을 때는 정말 기분 좋습니다. 감독 입장에서. 오늘은 저 숫자 얘기 안 하고 이런 얘기하니까 아주 재밌는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는 얘기인 것 같고. 저는 이거는 정말 1년 반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거는 정말 더그아웃의 그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가 된 것 같고 시청자 여러분, 야구 팬 여러분께서도 오늘 얘기는 굉장히 좀 흥미롭게 들었던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세계 더그아웃에 관한 이야기 조금이나마 좀 이해할 수 있었고 좀 들여다볼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아주 재미있게 소신 있게 참견해 주신 두 분 류지연 해설위원 김도환 기자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뜨거운 경기가 진행되는 그라운드의 한켠 더그아웃에도 아주 치열한 시간이 펼쳐집니다. 그 치열한 한 경기가 모여서 한 시즌의 성과가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같은 열정으로 144번의 경기를 치르는 것 선수도 그렇고 코칭 스태프도 팬들도 역시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승리를 위한 더그아웃에 수많은 고민이 보이는 순간 야구가 더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야구의 참견은 다음 주에도 야구팬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